오늘 주제는 다양한 이혼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대구 경북 도민을 위한 생활방송 친절한 대구연구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도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대구연구소에서 법률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엄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돈 되는 알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엄 변호사님부터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다양한 이혼 사유입니다. 소장님은 옆에서 보기에 엄청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셔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지만 혹시 이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하고 재판에서 이혼하는 거하고 두 가지 말고 더 있나요? 네,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다 합의되셨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이 없으실 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게 되는 게 협의 이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려는 의사는 합치가 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합의된 적이 없을 때 조정 이혼이라는 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바로 두 분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면 바로 그날 이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 조정 이혼으로 빨리 이혼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다른 이제 조정 이혼에서는 그런 숙려 기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조정기일 당일에 가서 이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합의만 되면 빠르면 2달 만에 절차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판 이혼이 남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이혼 의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 이견이 합치가 안 될 때 또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그리고 시댁에서 아니면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내 직계존속이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니면 이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바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외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람 피웠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부부도 가족이기에 앞서서 남녀관계인데 당연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라는 거는 너무 부당한 거겠죠. 당연히 이혼 청구 가능하고 근데 이렇게 한쪽이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맞바람을 피웠을 때는 어떨까요? 그거 헷갈리는데. 맞바람 관련해서 정말 웃지 못할 판례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경기도에 사는 남편 정모 씨와 아내 김모 씨는 결혼 6년 만에 떨어져 살기로 이제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남편은 이제 상간녀와 애도 낳고 애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을 꾸려서 동거를 하면서 살았고 국가에는 충성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남편이랑 이제 별거하고 나서 그래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을. 살다가 네.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랑 둘이 남아서 살게 된 건데요. 남편이 이렇게 본인은 상간녀와 애도 낳고 동거까지 해서 살았으면서 아내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아내는 나는 근데 남편이 돌아오면 받아들여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남편이 정말 나쁜 놈이고 이혼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근데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진짜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원칙인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내분도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시누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물론 남편분이 한간녀와 애 낳고 동거를 하면서 산 거 외에도 몇 가지 자잘한 잘못들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의 파탄에는 둘 다 대등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해 준 겁니다. 남자분 바람핀 거는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인이 바람핀 것까지 찾아내서 그렇게 뭐 쌍방에 문제 있다는 걸 찾아낸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합당한 판단을 갖기도 하고 아마 그 시누이가 자기 남편이니까 자료 찾아내기 어렵지 않아서 오빠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배우자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폭언이나 폭행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거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그냥 그저 몇 번씩 견디고 계시다가 터져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배우자는 뭐 폭언이나 폭행한다는 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폭행이나 폭언 당한다면 정말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네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의뢰인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들은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남편분이 평소에도 구타를 정말 많이 하셨고요. 아니, 아직도 구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하도 머리를 많이 때려서 머리 MRI까지 이제 찍을 정도로 많이 당하셨는데 그 와중에 남편분은 또 외도까지 하셨어요. 다른 분은 그렇게 폭행이랑 폭언을 당하셨는데도 결국은 이혼을 계속 고민하시더니 그 이후에도 몇 번 계속 전화만 주시고 결국은 이혼을 하지 못하고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되네요. 그러게요. 정말 탈 없이 잘 지내셔야 될 건데. 네, 그리고 이렇게 폭언이랑 폭행 외에도 성관계 때문에 문제 많이 겪는 부부들도 계세요. 물론 완전히 모든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남편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의해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특히 아내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하는 욕구 해소를 원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60대가 넘어서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하룻밤에 2차례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폭언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는 모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 같네요. 나머지 것들도 계속 설명해 주시죠. 이혼 소송 하시기 전에 별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별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별거는 혼인 파탄 귀책 사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남편을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상대방을 악의로 일방적으로 유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시면서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먼저 집을 나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다거나 부정행위를 해서 도저히 같이 사는 걸 참기 힘들다거나 할 때는 이혼 소송하기 전에 나오셔도 크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한편 이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떨어져 지내보기로 했다가 그 별거가 오래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봐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혼이 되나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제가 본 사례 중에서 10년 이상 돼서 서로 당연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도 없고 혼인관계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고 근데 심지어 사실적으로 이혼이다. 네, 서로 이제 심지어 연락처도 몰라서 소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혼 사유들이 충족이 됐을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란 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위자료보다 어떻게 보면 그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친구들과 공유도 해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도 설정해 놓으시면 일주일 후에 친절한 대구 연구소에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대구연구소 김도형 소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대구 연구소 엄세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